장에 국민의힘 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선 제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굳이 법률적으로 말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권력은 국민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지낸 오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인사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좀 대해서 빨리 발음 좀 해, 좀. 네, 뭐 워낙 많은 이제 비서실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네. 비서실장들의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그동안 뭐 대통령이 뭐 소통을 안 한다, 뭐 등등의 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뒤에 쭉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뭐 100%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기도 어려울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런 한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할 거야라는 거를 뭔가 티를 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티를 낼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전까지의 비서실장들은 소위 말하는 늘공 출신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네. 이관섭 비서실장도 그렇고 늘공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침 총선도 졌는데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잘 몰랐고 그리고 뭔가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으니까 총선에 졌겠지.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정무한 사람을 네, 쓰고 싶다. 아주 정무라고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내가 보여줘.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아주 아버지 때부터 정무, 대물림으로 대물림으로 정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한번 비서실장으로 해봐. 이런 오, 괜찮네. 이력이나 스펙은 맞아 떨어지네. 뭐 기자 출신에다가 뭐 소통 뭐 이런 거하고도 이미지가 맞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변할까? 변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문들의 평가는 되게 박합니다. 그렇죠. 왜? 어떤 면에서 박한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일면요. 자, 돌고 돌아 비서실장의 정진석. 야, 협치 부적합. 야당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근데 제목을 달았던 거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돌고 돌아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네, 돌고 돌아. 그리고 돌고 돌아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신문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인데요. 비서실장의 친윤 정진석 야당 반응까지 넣었죠. 야, 막말 인사 이렇게 했고요. 친윤이라는 데 방점을 뒀고요. 자, 경향신문요. 자, 더 소통하겠다면서 친윤 비서실장 선택 이렇게 했는데 친윤이라고 또 경향신문도 보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개 신문을 보여드린 건 돌고 돌아와 친윤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돌고 돌아라는 말은 그동안에 정진석 그 의원이 이름이 한참 동안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았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붙는 게 이정현 전 대표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동관, 장제원 그리고 권영세, 원희룡 했는데 갑자기 양정철 양정철 뭐 박영선 이렇게 나오더니 그건 뭐 잠깐 나왔던 거니까 그럼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꼽자면 한 대여섯 명이야. 대여섯 명을 놓고 총리에다 넣을까 비서실장에다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봤더니 그 인사가 그 인사야. 뭐 좀 깜짝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사를. 그렇죠.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의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다 결격 사유들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네. 그거를 신경 써서 빼다 보니까 소거법으로 빼다 보니까 정진석만 남았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동아일보 얘기는. 아, 그럼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그럼 왜 하필이면 정진석이야? 뭐 정진석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나? 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친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언제부터 친윤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 대선 후보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거기 어디지? 윤봉길 의사기념관. 그렇죠. 거기서 대선 출마 사실상 선언할 때 그때 국회의원들 와르르 몰고 간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얼마 안 된 거잖아. 2016년. 네. 그렇죠.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라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 이게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는 예. 다른 신문들도 쭉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신문들 보도나 이런 거를 봐도 비슷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 나고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2016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2016년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 윤석열 검사가 대전고검에 좌천돼 있었던 상황이다. 근데 그때 만났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가 자신의 부친이 그러니까 윤기중 명예교수죠. 네. 공주 농고 졸업생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고향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가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윤기준 교수 고향이 공주고. 그렇죠. 그걸 윤 대통령 고향은 서울이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 고향이니까 우리 같은 고향으로 치자. 그렇죠. 나 뭐 그쪽에 나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거기 고향이야. 그렇죠.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야. 네. 그거랑 비슷하네. 권성동 의원이 뭐 한 골목 너머에서 놀았던 친구라고 하잖아요. 네. 같이 놀았다는 것도 아니고 한 골목 뒤에 가가지고 놀았다고 네. 하는데 우리는 같은 고향 친구라고 또 네. 얘기하잖아. 뭐 무조건 그러는데. 외가가 또 윤 대통령 외가가 강릉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2021년 검찰에 나와 정계 입문할 때도 앞장서 도왔다. 같은 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는 24명의 의원을 직접 불러 모으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조선일보는 조금 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네. 정 실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고향 친구를 자처하며 정치 참여를 적극 권유했다. 1960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부친 고향도 공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기왕 이 기사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양념으로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뭐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되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뭐 쓴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